자, 우리 교재 384페이지 펴세요. 384페이지. 자, 이제 허가 절차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 1교시 때는 지정 절차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정 절차와 허가 절차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허가 절차. 자, 허가 절차는 이제 허가를 이제 신청을 합니다. 자, 거기 첫째 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그 신청서의 계약 내역과 토지 이용 계획,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거 기타 등등 적을 게 있어요. 이걸 적어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 허가는 이제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청서에 기재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들이 있느냐인데, 자, 오른쪽에 보세요. 자, 385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이제, 자, 거기 법조문이겠죠.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자, 공동으로 다음 각호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다시 말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라.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 보면 허가 신청서에 작성해야 되는 게 뭐가 있나요? 해가지고 이게 나왔어요. 1호부터 7호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낼 줄 몰랐는데 그게 한번 나왔다고 해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제 허가 신청서에 어떤 내용을 기재하나요? 대충 보면 이제 당사자 성명, 주소 그 다음에 쭉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중에 중요한 게 그거예요. 거기 보면 6번에 6호죠, 6호. 토지 이용에 관한 게. 그 다음에 7호. 토지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자금 조달 계획.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니까 이것은 서류를 따로 첨부하게 돼 있어요. 이거 서류가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청서를 토지 소재에 관한 시군구청장, 그러니까 여기 시군구청장, 이들이 이제 허가권자입니다. 이들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자, 신청서에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이것은 이제 신청서 있으니까 거기 항목 빈칸에다 채워 넣으면 돼요. 굳이 외울 건 아닌데, 한번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또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데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되나? 이거 두 가지. 자,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 이용 계획서라고 첨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토지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느냐? 이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금 조달 계획서. 이걸 첨부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투기 목적인지 실수요 목적이냐 밝히고, 그리고 이걸 구입할 만한 자금이 진짜로 있냐? 아니면 투기 목적으로 계약금만 걸어놓고 전매를 해서 그 차익을 남기겠다. 이런 걸 따져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추가로 입증해라. 그런데 만약 이 토지가 농지다. 자, 이 토지가 농지라면 토지용 계획서 대신에 뭘 내라고요? 농업 경영 계획서를 내야 돼. 자, 그게 만일 농지라면 토지용 계획서. 그래서 농지 같으면 우리가 농지는 농사 지을 사람이 취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공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럼 네가 진짜로 농사 지을 거냐 말 거냐?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나요 농사 이렇게 지을 거예요. 농업 경영 계획서, 간단하게 이제 용농 계획서 그러는데 이걸 제출해야 돼. 그럼 이제 이걸 검토해서 이제 농취증을 발급해 줘요.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자, 농취증이라고 써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가 농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농사 지을 목적으로 이걸 취득하나 보다 해가지고 허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사를 짓는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러니까 농취증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또 이거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왜? 검증을 이미 거쳤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농취증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허가 신청을 받아요. 그럼 이제 허가권자가 실태 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실수요 목적인지 투기 목적인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해주고 허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허가하고, 그래서 이제 허가 기준에 따라 해봐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자 387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제 허가 기준입니다. 그럼 이제 시군구청장 이제 다음 요건을 검토해서 이제 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를 해주고 안 그러면 하는데, 거기 보니까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했는데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이 이게 이제 실수요 목적이에요. 말하자면 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따져본다는 얘기 이거. 그리고 이제 페이지 넘깁니다. 쭉 넘기면 이제 자 388페이지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2번 있죠? 그래가지고 그 박스 안에 기역, 리은, 디귿 있잖아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게 이제 허가 기준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허가 기준.
그럼 이제 이 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를 해주고 여기 맞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뭐 좀 이따 자세히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 불허가를 언제까지 결정해서 처분해 주나? 그럼 며칠이에요? 15일. 자,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 자, 좀 넘겨서 39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392페이지. 자, 그럼 이제 허가 접수를 받았어요. 허가 신청서 접수를. 그러면 1번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실태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허가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해서, 그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 그랬는데 그게 며칠이냐면 15일인데, 여기서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뭐냐면 우리가 행정청 찾아가서 뭔가 민원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류 하나 써가지고 이거 제출하는데 그 서류가 여기서는 허가 신청서다 이거예요. 그럼 허가 신청서에 보면 이 허가 신청서에 맨 위쪽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처리 기간 해가지고 여기 며칠? 15일. 그러니까 허가 신청서 같은 경우는 15일에 처리하시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걸 다 묶어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그래요. 그 법률에서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며칠이라고요? 15일.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동주민센터 가서 예전에 나 등본 하나 떼러 왔어요. 옛날에 종이 써가지고 제출했어요. 그럼 거기에 처리 기간이 뭐냐면 지체 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즉시 이렇게 돼 있거나. 그러니까 바로 그날 바로 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 이런 거 써요, 안 써요? 최근 안 가봤어요? 예전에 일일이 다 서류 써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종이 낭비야. 그냥 등본 하나 떼주세요 하면 어때요? 그냥 떼주면 되지. 왜 꼭 종이를 써가지고 해야 되냐고.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이제 행정 절차 간소화돼서. 자, 그래서 그런 모든 거 이렇게 처리 절차 이것을 총괄하는 게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인데 우리는 며칠이다? 15일. 그러니까 15일 이내에 허가를 하든가 불허가를 하든가 해라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허가를 할 때는 허가증을 발급해주고 불허갈 때는 불허가 사유를 서면으로 해서 알려야 됩니다. 이렇게 며칠 이내? 15일. 자, 15일. 네.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허가 한다. 말도 없고 불허가 사유 통지도 없어요. 선매협의 사실도 없어요. 아무런 얘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둘째 줄. 그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 거기 끝난 날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음 날. 자, 그래서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다음 날 허가를 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허가를 해놓은 쪽으로 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허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농지 같으면 농취증 받은 걸 본다. 여기 나왔잖아요, 이거. 농지 같으면 농취증 받은 걸로 보고 또 거민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서로 계약을 했을 때 이제 거민 받아야 되는데 계약이 있었냐 없었냐 검증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허가할 때 이미 다 검증을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칠 필요 없다. 그래서 이거 다 받은 걸로 본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간단하게 이제 했는데 자 세부적인 거 이제 좀 살펴봅니다. 자, 세부적인 거. 자, 그러면 이제 자 허가 기준부터 보면 이제 허가 기준에 맞나 따져봐 가지고 허가를 해줄지 말지 판단하는데 자 아까 허가 기준 다시 앞으로 오세요. 자 387페이지. 자 387페이지 다시 옵니다. 그럼 먼저 당신네가 토지를 거래하는데 토지를 취득하는 입장에서 네가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지 아니면 실수요 목적인지 검증을 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실수요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허가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어떤 게 실수요 목적이냐 해가지고 자 거기 387페이지 박스에 쭉 나오죠. 자 거기 보시면 나 살기 위한 주택을 용지 내가 살고 있는 지금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할래요. 그럼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택 용지로 이용한다는 게 드러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랄지 편익시설로 이용할래요. 세 번째, 난 농사 지을래요. 그럼 이제 이때는 아까 뭐 농취증을 필요로 하는데 농업경영계획서 써가지고 가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목적이 드러나면 이렇게 실수의 목적이 드러나면 허가를 해줘. 그렇지 않으면 허가 안 해준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렇게 실수의 목적이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럼 이제 허가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가 진짜로 이 목적에 맞게 이용을 하는지 그 이용 의무 기간을 정해줘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의무적으로 이 목적에 맞게 이용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허가만 받아놓고 또 꼼수 부려서 허가는 받아놓고
투기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이용 의무기간이 다 정해져 있어. 그래서 거기 보시면 끝에 다 화살표 해가지고 의무기간 있죠? 다 외워야 돼 이거. 왜 놀리게. 이 박스에는 다 외워야 돼. 페이지 넘으면 뒤에도 있네. 자, 그럼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 이렇게. 자, 자기 거주형 주택 용기로 이용한다. 거기 몇 년이라고 돼 있어요? 2년. 주민의 복지 편익시설 2년. 자, 농사 짓는다, 축산, 임업 다 몇 년? 그 다음에 무슨 사업이에요. 거기 보시면 자, 거기 이제 기역, 리은, 디귿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니을부터 니을 보면 거기 맨 끝에 무슨 사업을 해요. 미음도 무슨 사업을 해요. 비읍도 무슨 사업이에요. 다 사업이죠. 그게 다 이런 무슨 사업이에요 하면 다 사업이니까 몇 년? 사업이니까 4년이에요. 사업이니까. 쉬워. 사업이란 말만 나오면 다 뭐다? 4년. 사업이니까 4년. 그 다음에 대토. 자, 그래서 거기 맨 밑에 시옷에 이제 A, 이제 대지 토지 취득이잖아요. 협의양도. 그래서 이런 경우도 2년. 자, 페이지 넘깁니다. 388페이지. 자, 거기 B번. B번에 거기 둘째 줄 밑줄 하세요. 현상보존 목적으로 취득한다. 현상보존 몇 년? 5년. 그 다음에 C번 기타 나머지 실수의 목적 해가지고 여기 5년 그랬죠? 자, 거기다 쓰세요. 이거 임대사업을 위해 건축물과 거기에 딸린 토지를 취득한다 해가지고 거기다 임대사업 하나만 쓰세요. 거기 맨 밑에다 임대사업. 그래놓고 이거 2개만 외우면 돼요. 자, 이거 2개만. 자, 현상보존. 보존은 길게 해야 돼, 짧게 해야 돼? 길게, 그러니까 5년. 자, 임대사업도 얼마? 5년. 그러면 외울 거 다 끝났어. 그리고 나머지 사업이란 말만 들으면 4년이고 나머지는 다 몽땅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발음 똑바로 해. 2년 하지 말고 2년. 2년이 아니에요. 2년. 외우고 말 것도 없는데 왜 너 놀래기는 놀래? 아까 뭐 맨날 뭐 외우라고만 하면 놀래. 실질적으로 외울 것도 아니면서. 자,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다 나와요. 시험에 이미 나왔어요. 자, 외우는 건 쉬워요.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조심하세요. 임대사업하고 그냥 사업하고 달라요. 그래서 임대사업하고 현상보존만 5년. 그러니까 3년 나오면 그게 답이에요. 3년 있어 없어? 없어. 3년 없어요. 3년이. 자, 그렇게 실수용 목적이 있어야 이제 말하자면 허가를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재 자, 388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또 참고해가지고 다음의 경우는 허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거기 이제 허가해가지고 좀 페이지 넘겨보시면 쭉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허가 받냐 안 받냐 이렇게 쭉 나와요. 자,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허가가 이제 제외되는 거 있잖아요. 그 세부적으로 이런 것까지는 다 알 필요 없습니다. 네. 이런 것까지는 다 볼 필요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자 페이지 넘겨가서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388페이지. 자, 388페이지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이제 거기 박스 안에 기역, 리은, 디귿 있잖아요. 자, 이제 그거. 자, 그게 첫 번째죠. 도시군 계획에 적합해라. 그러니까 이제 토지를 활용하되 도시군 계획에 맞아야지 맞지 않으면 어때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공공복리 차원에서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이제 계획이 세워져요. 거기 목적에 맞게 이제 토지 활용해야 허가해주고 그 목적하고 좀 계획하고 맞지 않는다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자 이제 두 번째 거기 니은번 또 생태계 보존 및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안 해주고 이게 끼칠 우려가 없어야 허가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다 축사를 지어가지고 가축, 소를 키우려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랄지 이렇게 해당돼. 그럼 거기다 가축을 키운다고 또 뭐 좀 그 가축 배설물이 전부 상수원 보호구 흘려 들어가서 거기 오염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똥물 먹어야 돼, 똥물. 그러니까 아하 이런 경우는 허가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다음에 또 면적이 토지 이용에 적합해야 돼. 마지막으로. 나 은퇴해서 여기다 전원주택을 하나 지어가지고 내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아, 그러냐고. 그럼 이제 투기 목적이 아니라 전원주택을 짓겠다니까 허가해줘야죠? 면적이 얼마나 필요해요? 5만 평이에요. 말이 돼, 안 돼? 내 전원주택 그렇게 지을 수 있지 뭐. 왜 안 돼? 전원주택은 그렇게 크게 지으면 안 돼? 근데 적당해야죠? 적당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4가지. 자,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실수요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3개 해가지고 총 4개. 여기에 맞아야 허가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해준다. 자, 그래서 이제 허가 기준에 맞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그럼 이제 허가 절차. 네. 자, 허가 절차입니다. 자, 다시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네. 자, 392페이지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392페이지 맨 위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동으로, 자, 당사자가 이렇게 공동으로 허가 신청하러 갑니다. 누구한테 갈까요? 시군구청장. 즉,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입니다.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그럼 이제 15일 이내에 이걸 검토해서, 자, 허가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가지고 처분하는데, 이때 허가를 해줄 거냐, 아니면 불허가 해줄 거냐, 이제 둘 중에 하나 결정해서 해주잖아요. 네. 자, 그래서 15일 이내에 허가를 하든가, 불허가를 해라. 자, 그런데 이제, 자, 393페이지 보시면, 허가 배제 그래가지고 맨 밑에 이렇게 쭉, 법조문 이렇게 쭉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394페이지 보시면 또 세부적으로 쭉 나와요. 몇 개 있어요? 21개. 이거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워요. 참고로 시험은 나왔어요. 예전에 공법에 있을 때. 근데 딱 보면, 아, 이것도 다 뭐예요? 이렇게 개별 법률에 따라 또, 어때요?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이런 경우는 굳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보면 딱 읽어보면 알아요. 그냥 개별 법률에 따라 한다 이러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 밑에, 자, 395페이지. 자, 39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자, 그럼 이제 허가, 불허가 이 처분에 대해서 이제, 자, 이의신청이 있고 매수청구라는 게 있는데, 거기 먼저 이의신청을 봅니다. 자, 거기, 자, 395페이지 맨 밑에. 자, 거기 1번. 자, 시군구청장은, 자, 시군구청장 이제 허가나 불허가 이런 처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어요. 또 불허가 받았어요. 그럼 둘 다 뭐예요? 1개월 이내에 뭐 할 수 있다? 이의 신청. 나의 결정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아, 불허가 처분 받으면 이의 신청할 만한데 왜 허가를 해줬는데도 이의 신청하냐? 좀 그러잖아요. 자, 근데 어떤 경우냐면 이 아들놈이 자기 아버지 토지를 팔아먹고 이거 들고 튀려고 가출하려고 자 서류 위조해 아버지 인감도장 다 위조해가지고 자기를 대리인으로 해가지고 이걸 허가받아서 팔아먹으려고 그래. 그런데 자기는 대리권 준 적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이거 허가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를 위조나 변조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몰래 팔아먹으려 하는 거. 그래서 이거 허가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의 신청하는 겁니다. 불허가야 뭐 얼마든지 이의 신청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1개월 이내 이의 신청한다는 얘기고요. 자, 페이지 넘깁니다. 396페이지. 자, 그럼 이제 불허가 처분 시 매수 청구입니다. 자, 이거 조심하세요. 이의 신청은 허가, 불허가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화살표 보니까. 그런데 매수 청구는 어느 때만 하냐? 여기 불허가 처분 받을 때. 그래서 제목에도 불허가 처분. 나 지금 허가 받으러 가니까 이 계약을 해서 이 토지를 팔려고 지금 허가를 받으러 왔는데 불허가해. 불허가 때리면 계약을 해서 팔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니네가 사라 이거 니네가. 왜 내가 팔고 싶은데 허가를 안 해주느냐? 그럼 니네가 사라 이거. 이게 매수 청구. 자, 거기 보시면 1번. 자, 그래서 불허가 처분입니다. 조심하세요. 이거 꼭 허가 집어넣어요. 허가는 매수 청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니네 알아서 계약해라 하고 허가를 해줬는데 뭐 하려고 매수 청구를 해? 그냥 하면 되지. 자, 그러니까 불허가 받을 때. 그래서 이제 불허가 받을 때 이제 매수 청구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1개월 이내. 자, 1개월 이내.
자, 그래서 1개월 이내. 그러면 자, 2번입니다. 그럼 시군구청장이 매수를 한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거기 보시면 또 시군구청장이 국가나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쭉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맨 밑에 그 박스에 보면 마지막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공공기관 단체가 어디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자, 1호부터 10호까지 쭉 있죠?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하 생략이라고 돼 있어요. 이보다 더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혹시 니네 토지 이거 필요하지 않냐 하고 알아봐. 그래서 그래 안 그래도 우리가 토지가 좀 필요했어. 여기다 사옥을 짓거나 주공 아파트를 짓거나 뭔가 공원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필요했는데 잘 됐다. 우리가 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들에게 이 토지를 사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왼쪽 갑니다. 왼쪽 맨 위로 가서 2번 봐봐요. 자, 다시 2번.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매수 청구를 받은 시군구청장이 자, 이들 다 사그리 묶어가지고 공적 주체를 해요. 자, 사그리 묶어가지고 공적. 얘네들 중에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들 중에 매수자가 지정이 됐어. 그러면 이들이 이 토지를 자, 무슨 가격으로 사느냐? 거기 체크하세요. 예산의 범위에서 그다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한다 그랬죠? 네. 자, 이게 중요해. 자, 이때 매수 청구는 무슨 가격? 자, 공시지가로. 그러니까 투기 지역이니까 가격에 거품이 많이 있겠죠. 그걸 다 인정한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공시지가로 산다 이 말이야. 근데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가보다 더 낮아. 뭐 이럴 일은 없겠지만 그때는 이제 그 가격으로 산다. 절대 비싸게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이의 신청, 매수 청구. 자,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허가 계약의 효력입니다. 자, 이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효력인데, 자, 우리 책에는 저 앞에 나왔어요, 아까. 자, 아까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379페이지. 379페이지로 갑니다. 자, 거기 이제 허가구로 지정을 했잖아요. 자, 그럼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될 텐데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자, 그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37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의 둘째 줄.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무효. 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뭐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다 이거예요. 뭐든지 허가 제도는요. 그 허가 안 받으면 다 무효입니다. 그 다음. 자, 이렇게 이제 허가가 받지 않은 무효인데 제재가 어떻게 되나요? 자, 페이지 넘깁니다. 자, 거기 이제 380페이지 맨 위로 보면 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어요. 자, 동그라미 3번에 하나, 둘, 셋째 줄. 자, 셋째 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 100분의 30, 그러니까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그랬죠? 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아니면 공시지가 이한 토지 가격의 30% 이하 벌금이에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2년 이하 30% 이하.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안 나오는데, 자, 이렇게 허가 받지 않았다, 또 부정한 방법을 허가 받았다, 그럼 그 허가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허가를 취소도, 허가했을 때는 취소하는 거고요. 허가를 했을 때는. 그리고 이제 이거 형벌 때립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는 형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도,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행정처벌은 잘 안 나오고, 이거. 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는 2년 이하, 그 다음에 30% 이하 벌금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 이제 토지 이용 의무로 갑니다. 그럼 이제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럼 허가 받은 목적도로 이용을 하는지 이제 실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실태 조사. 자, 우리 교재. 자, 402페이지로.
399페이지 먼저 보세요. 자, 399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자, 거기 보시면 이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라 해가지고 거기 둘째 줄 5년 범위에서 거기다 밑줄 5년 범위에서 그러니까 5년 이내 범위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토지를 이용하시오. 그래서 아까 어떤 건 2년짜리, 어떤 건 4년짜리, 어떤 건 5년짜리 있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거. 그래서 그 기간 내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근데 여기 또 다시 또 나왔는데 여기 또 볼 필요 없어요. 우리 책 다시 볼 필요 없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402페이지로 갑니다. 자, 5년 이내. 그럼 이제 5년 이내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이제 조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둘째 줄 매년 1회 이상 이제 실태 조사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실태 조사. 자, 그래서 매년 1회 이상. 자, 여기 매년 1회 이상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네. 이걸 발견해서 적발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3번. 이행 명령을 내립니다. 이행 명령. 자, 그러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았을 때 뭐 한다고요? 이행명. 자, 그럼 거기 밑줄 하세요. 이때 이행명령은요, 셋째 줄 문서로 하는데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 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빨리 너 이 기간 내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라 해가지고 뭘로? 문서로 명령을 내립니다. 문서로. 자, 그랬는데도 개기고 안 해. 자, 그럼 오른쪽 갑니다. 그러면 이행 강제금을 때립니다. 그럼 이제 이행 강제금을 때립니다. 얼마 때리냐? 둘째 줄. 토지 취득가액. 거기 취득가액입니다. 공시지가가 아니라 뭐다? 토지 취득가액입니다.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사고 팔고 그 가격. 그러니까 이제 투기지역이라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거래했던 그 가격을 가지고 때린다. 자, 투기꾼들한테 뺏을 때는 많이 뺏어야 돼, 적게 뺏어야 돼? 많이 뺏어야 되니까 실제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10% 이행 강제금 때린다. 그런데 실제로 돈 주고 살 때는 비싸게 사야 돼, 싸게 사야 돼? 여러분 땅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웃집 땅이야. 지금 내가 배 아프 죽으려고 그래. 근데 내가 낸 세금으로 비싸게 사야 돼, 싸게 사야 돼? 그래서 매수 청구는 무슨 가격? 공시지가. 이행 강제금 때려서 뺐을 때는 비싸게, 취득가액. 이렇게. 자, 그래서 10% 범위 내. 자, 그런데 10% 범위 내에 때리는데, 자, 그 밑에 박스를 보세요. 심화. 자, 403페이지. 위에 첫 번째 박스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 거기.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했다. 방치하면 이게 나쁘잖아요. 방치하면 몇 프로? 10%. 그래서 방치하면 10%. 그 다음에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를 해줬다. 임대는 몇 프로? 7%. 또 승인도 얻지 않고 이용 목적을 변경하여 이용을 한다. 그럼 몇 프로? 5%. 그 다음에 그 밖에 기타는 7%니까 뭐 몰라도 되고 이 세 개는 외워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방십, 임칠, 변오. 방십, 임칠, 변오. 자, 방십, 임칠, 변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행 강제금 이렇게 때립니다. 이행 강제금. 자, 그 다음. 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자, 403페이지 맨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자, 거기 2번.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 거기 밑줄 하세요. 이것도 시험에 놨어요.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 자, 여기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 자, 이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자, 반복 부과합니다. 해마다 한 번씩 때린다는 얘기. 해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네.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아까 2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 있었죠? 그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고. 그 다음 명령을 이행을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행 강제금 부과하면 안 되죠. 명령을 이행했으니까. 그런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 이건 징수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죠. 자, 이런 것들이 시험 지문에 많이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은 이제 불복하는 자입니다. 자, 불복하는 자. 자, 페이지 넘기세요. 자, 404페이지 거기 3번에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있고요. 자, 404페이지 맨 위에 3번입니다. 방금. 자, 그러면 이제 4번입니다. 그럼 이제 불복하는 자는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이의제기는 얼마 동안 여기는 안 써져 있는데, 자, 이의제기는 며칠 내에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우리 앞에 법조문이 나와요. 자, 403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403페이지 맨 밑에. 거기 고지 받은 날부터 며칠이네? 30일. 자, 그래서 30일 이내에 자, 이의제기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기출문제. 이의제기하는 이런 규정은 없다 그런데 이의제기하는 규정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잖아요? 있어.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다? 제기는 몇 개는 차라? 30개는 차라 이렇게. 제기는 30개는 찬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의제기는 30일 이내에 한다. 자, 그런데 이제 자, 이행 강제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다. 그럼 강제 신고입니다. 이건 이제 국세 체납 처분에. 그러니까 세금 안 낸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압류를 해서 공매로 넘겨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공락대금, 이제 경락대금에서 말하자면 이제 징수하고 남으면 그 사람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거기 국세 체납 처분에 예, 자, 이런 거에 따라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안 하면 또 허가도 취소해버립니다. 허가해줬던 것을 또 취소도 하고 그래요. 이제 취소도 하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이용 의무와 관련한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매제도 이제 보겠습니다. 선매제도는 앞에 있어요, 선매. 자, 397페이지. 자, 397페이지 봅니다. 자, 이제 선매제도라는 게 뭐냐면, 거기 이제 보시다시피, 근데, 자, 선매, 먼저 사겠다, 이 말이요. 우리가 먼저 사겠다. 자, 그래서 허가구역내 토지인데, 이제 뭐가 있어요? 자, 허가 신청이 있잖아요. 자, 여기 체크하세요. 선매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허가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선매. 그랬을 때, 이 토지를 공익 목적이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목적으로 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나 지자체나 각종 공사가 안 그래도 토지가 필요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토지를 거래한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와. 그러면 이 토지를 우리가 확보해서 공익 목적으로 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적 주체가 우선하여 그 토지를 뭐 하겠다? 매수. 자, 여기 밑줄 하세요. 협의 매수입니다. 협의.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와 협상을 해서 우리한테 팔아라. 우리가 이걸 공익 목적으로 쓸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선매라고 하는 것은요. 허가 신청이 있어야 되고 그 토지 소유자 협의 매수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무 토지나 이렇게 선매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선매 대상 토지가 있어요. 그 박스에 보면 자, 이게 이제 공익사업용 토지거나 아니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랬을 때는 우리가 공익 목적으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선매는 일단 허가 신청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조건. 그리고 그 대상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은 토지여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토지소유와 협의하여 매수하는데 이거 수용하고 달라요. 수용은 뭐예요? 협상해요? 아니면 그냥 강제로 뺐어요? 그렇죠. 강제로 뺐어. 그러면 강제로 뺏는 게 편해요? 협상하는 게 편해요? 뺏는 게 편하지 뭔 협상을 해. 토지 소유자는 막 조건을 내세우고 나 그 가격에 못 팔겠다면 할 거 아니에요. 강제로 뺏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선매제도는 잘 활용이 안 돼. 협상이 쉽게 잘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수용은 강제로 뺏는 건데 이것은 협의 매수한다는 거. 이게 달라요. 수용하고 달라. 자, 그러면 이제 자, 선매자. 그럼 누가 이제 선매자가 되느냐? 자, 시군구청장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허가 신청을 접수받을 거 아니에요, 허가권자가. 그랬을 때 공적 주체 중에서 선매자를 지정해서 이제 얘네들로 하여금 이 토지를 사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선매자. 거기 보시면 이제 박스 안에 법조문에 쭉 봐봐요. 398페이지. 자, 거기 박스 안에 보면 각종 무슨 공사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들 중에 이제 선매자를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와 협상을 해서 이제 토지를 취득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양가로 2번은 거기 보세요. 양가로 2번. 자, 398페이지 양가로 2번. 그럼 이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1개월. 자, 체크하세요. 허가 신청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린다. 자, 허가 신청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통지해 줍니다. 토지 소유자한테. 자, 이 공적 주체가 당신네 토지를 산다고 하니까 협상해서 토지 계약을 해보세요. 라고 이제 통지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거기 하나, 둘, 셋째 줄입니다. 양가로 이번에 셋째 줄. 그럼 이제 이번엔 선매자는 또 밑줄이에요. 선매자는 이렇게 지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토지 소유자와 선매 협의를 끝내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았어요. 자, 1개월 이내에 지정 통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끝내라고 그랬죠. 자, 지금 여기 1개월 이내에 끝내라고 그랬어요. 1개월 이내에. 자,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끝내야 되는데 그 양거로 3번을 봐봐요. 자, 3번에 보면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지정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끝내라. 그래가지고 선매 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일단 1개월 이내에 선매자로 지정을 받았어. 자, LH라고 해봐요. 여기다가 니네가 주공아파트 짓는다고 하는데 그럼 니네가 이 토지를 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지정을 해줬어요. 그럼 LH는요. 토지 소유자와 15일 이내 이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일단 선매 협의를 시작해야 돼. 15일 이내 선매 협의를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1개월 이내에 끝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선매 협의를 끝내고 이 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자, 허가 신청이 있어요. 그러면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자,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뭐 한다? 토지 소유자가 통지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선매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선매자가 정해지면 이 선매자는요. 며칠? 15일 이내에 이제 선매 협의를 이제 시작해야 돼. 그리고 뭐라고요? 지금 다시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뭐 해라? 끝내라 이 말이야. 끝내라. 자, 끝내라. 자,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 통지하고 다시 또 지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끝내라. 그런데 그 전에 적어도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시작해서 이때까지 너무 늦장 부리지 말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선매 협의를 해라.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선매 가격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자, 양과로 4번입니다. 그럼 이제 선매자가 이제 토지를 살 때 무슨 가격으로 사느냐? 거기 하나, 둘째 줄 끝부분.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삽니다. 자, 공시지가가 아니라 무슨 가격? 감정 가격. 자, 그러니까 이제 협상을 해서 사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공시지가보다는 감정 가격으로 쳐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감정 가격입니다. 선매는. 근데 이것도요.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보다 낮아. 그럼 굳이 비싸게 살 필요 없죠? 그래서 그 가격으로 산다. 똑같아요. 매수 청구했을 때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 자, 선매 협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거기 맨 마지막. 5번입니다.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자, 여기 조심하세요. 공익 목적으로 쓴다고 하는데 협상을 안 해? 이런 괘씸한 놈을 만나 하고 불허가 때린다 이러면 안 돼요. 허가나 불허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서 통보해요.
시험에 맨날 불어간다 이렇게 잘 나와요. 협상을 안 해주니까 괘씸하다고 불어간다 이렇게. 자, 근데 허가도 해줄 수 있습니다. 안 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선매자들은 다른 데서 땅 알아봐야죠. 토지 필요한 거 알아보고 니네 알아서 그럼 계약하든가 말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매는 뭐 그렇게 자주 안 나와요. 뭐 왜냐하면 활용이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매 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내용이 의외로 막 복잡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자,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상금. 자, 이 포상금, 여기 토지거래 허가도 포상금 있어요. 자, 페이지 넘겨서, 자, 410페이지로 갑니다. 자, 410페이지 보시면, 자, 메인 위의 박스에서 1, 2, 3, 4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포상금이고, 자, 5번, 6번 이제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자, 그래서 5번에 보면 허가를 받지 않았다, 또 변경 허가 받지 않았다, 그리고 거짓 부정하게 허가 받았다, 이 사람. 그리고 6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람.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렇게 허가 위반자, 그리고 토지 이용 의무 위반자, 이들이 이제 신고 대상자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을 신고했을 때 이제 포상금을 주는데 나머지 절차는 같아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와. 자, 그래서 절차는 쭉 똑같은 법이니까 단지 이건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여기서는 몇 개월 이내? 자,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준다는 거. 자, 여기서는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우리 중개사 보면 1개월 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요, 건당 얼마냐? 건당 50이에요. 자, 건당 50. 자, 그래서 건당 50. 자,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또 질차 이런 것은 다 똑같습니다. 자, 411페이지 보세요. 411페이지 저 위쪽에 보면 숫자 1, 2번 있잖아요. 크게 동그라미 3번 밑에 찾았어요? 자, 411페이지. 거기 보면 3번 신고 포상금은 그 숫자 1번 1호가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얘네들이 얻어맞는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말이 있는 거고. 2호가 이제 우리 지금 여기 토지거래 허가 위반에 대한 포상금. 그럼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 50만 원 그랬죠? 이게 이제 건당 50만 원 그 말이에요, 지금. 건당 50만 원. 자, 원래는 다 정리를 해서 알기 쉽게 딱딱 써줘야 되는데 법조문 실호는 그게 뭔 말인지 몰라. 거기 메토 이게 뭔 말이에요? 법조문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죠? 나중에 요약 정리해서 또 이건 나갈 거예요. 자, 절차는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건당 얼마다? 50. 자, 그리고 이제 비용은 시군구 재원으로 이제 충당을 합니다. 여기는 또 국고 지원한다 이 말은 없어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서는 국고 지원 이런 말 없어. 우리 중개사법이 있었죠?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도 포상금 받는다는 거.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까지는 다 끝났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 중개 실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